김윤갑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김윤갑 특파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물가 지표가 나왔고요. 이에 따르는 뉴욕 마감 지수 상황 궁금합니다.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네, 뉴욕 증시가 8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를 소화하면서 혼조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70.46포인트, 0.2% 하락한 34,575.53의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5.54포인트, 0.12% 상승한 4,467.4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39.97포인트, 0.29% 상승한 13,813.59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영국의 반도체 설계 기업인 ARM은 IPO 공모가를 주당 52달러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우에 ARM의 시가총액은 약 555억 달러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날 시장에서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미 노동부가 8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했는데요. 국제적 유가의 영향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8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3.7%를 기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의 전망치는 3.6%였는데 이를 소폭 웃돌았습니다. 지난 7월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3.2%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8월 들어서 3.7%를 기록하며 상승의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즉 8월 CPI는 3.7%를 기록하면서 전망치였던 3.6%를 웃돌았고 7월 3.2%보다도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미국의 CPI 상승률은 2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CPI는 올해 6월까지 12개월 연속해서 전년 대비 상승폭이 둔화되어 왔는데요. 지난 7월부터 반등해서 지난달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최근 물가 추이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전월 대비 상승률도 높게 나왔습니다. 8월 소비자 물가지수의 전월 대비 상승률은 0.6%로 전망치에는 부합했습니다. 다만 7월에는 전월 대비 상승률이 0.2%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상승폭은 더 커졌습니다. 이번 물가 상승의 배경에는 국제유가 상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유가정보업체에 따르면 휘발유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월에는 일반 휘발유 1갤런당 평균 가격이 3.6달러였는데 8월 들어서는 3.84달러로 올랐습니다. 이번 CPI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에너지의 영향이 컸습니다. 8월 휘발유 가격은 전월과 비교해서 무려 10.6%나 상승했습니다. 에너지 가격도 휘발유 등을 포함해서 한 달 만에 5.6%가 올랐습니다. 이번 소비자 물가 상승의 절반 정도가 에너지 가격 상승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정을 기준으로 보면 휘발유를 포함한 교통비는 주택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비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지표인 주거비도 전월과 비교해서 0.3% 상승했습니다. 주거비는 40개월 연속해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 주거비 상승률은 올해 2월에 0.8% 수준에서 0.6%로 하락한 이후에 6월과 7월에는 0.4%를 기록했고 8월에는 0.3%로 상승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미국의 신규 월세 가격은 급격하게 둔화되어 왔는데 이런 결과는 CPI 데이터에 반영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주거비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헤드라인 CPI보다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를 더 주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늘 발표된 근원 CPI를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8월 근원 CPI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대비해서 4.3% 상승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전년 대비 상승률이 4.7%를 기록한 바 있는데 8월 들어서 상승폭이 둔화됐습니다. 이는 시장의 전망치에도 부합하는 결과입니다. 8월 근원 CPI 상승률의 4.3%는 약 2년여 만에 최소 상승폭이기도 합니다. 다만 전월 대비로는 0.3% 상승하면서 시장의 전망치였던 0.2%를 소폭 웃돌았습니다.
통상 경제학자들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인플레이션을 돌리기 위해서는 근원 CPI 상승률이 전월 대비해서 0.2% 수준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 물가 상승은 에너지 가격 상승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는 2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앤드류 헌터 미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물가 상승 지표에 대해서 하락 추세에서 일시적인 중단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다음 주 FOMC 회의에서 미 연준의 결정을 바꿀 내용은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는 이날 CPI가 발표된 이후 9월 금리 동결 가능성을 95%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기준금리 결정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유가가 일시적으로 오른다면 근원이 아닌 헤드라인 CPI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서 그칠 수 있지만 유가 상승이 장기화되면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원 CPI까지 끌어올리고 고금리 상황이 보다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앞서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 결정으로 국제유가는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국제유가 상승이 좀 걱정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의 보고서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월간 보고서를 통해서 원유 공급에 대한 경고에 나섰습니다. IEA는 보고서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감산이 올해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올해 남은 기간 원유 공급이 상당히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에 올해 4분기까지 하루에 110만 배럴 정도의 공급 부족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IEA는 올해 전 세계 원유 수요가 하루 220만 배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앞서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은 올해 4분기에 하루 330만 배럴 공급 부족과 전 세계 원유 수요가 하루에 240만 배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IEA의 보고서는 전 세계 원유 수요 증가를 220만 배럴 증가로 더 보수적으로 보고 있기는 합니다. IEA는 사우디의 자발적 감산이 종료되면 내년에는 시장이 공급 과잉 상태로 다시 돌아가겠지만 재고 부족으로 시장의 변동성은 여전히 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